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 이후에 한국 정치의 모든 눈이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 대구에 대한 공천 의지를 하나둘씩 밝히고 있고요.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사람이 선택받아야 된다면서 인재를 보는 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올 여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정치에 남겨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사람들만이 진실한 사람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배신의 정치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자, 6월 말 그리고 오늘 배신, 진실 두 단어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누구 특정인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새누리당 내부에서 가슴 떨려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기의 문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오랜만에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미 총선을 나가겠다. 그리고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박 대통령이 특히 대구 경북이라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할까 참 기자들이 궁금해했는데요. 또 내놨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이끌어냈던 배신의 정치의 바로 2탄격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이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옆에 있던 자신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장관들이 이 TK 지역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좀 밀어달라, 공개적으로 지지 행보를 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오랜만에 긴 발언을 내놨습니다. 6월달 배신의 정치를 얘기했을 때 16분간 연속해서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23분간 계속 이어졌거든요. 강한 의지가 좀 실린 자리라고 봐야 되나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기 네.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일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 네. 이런 표현은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 취치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연설문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 네. 강한 아쉬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취지를 1차적으로 따지고 보면 네. 1차적인 대상은 현재 그 국정화를 이유로 해서 네. 그 많은 그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노동개혁 이런 4대 개혁법안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이런 야당을 1차적으로 겨냥한 그래서 네. 민생 대 국정화 교과서 투쟁 이렇게 어떤 구획을 짓는 것이 1차적인 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내면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난 6월에 바로 네. 그 국회법 파동 때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이 당내에 다른 의견을 가진 당내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배신자로 규정하고 총선 때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맥락에 비추어 봐서 특히나 지금 TK 지역에 네. 많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들이 10여 명이 줄줄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밀어달라 그리고 물갈이 이런 의지를 총선 개입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비치는 발언입니다. 네. 자, 상중인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유승민 키트, 나랑 친한 사람 죽인다 하고 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뿌락뿐다 이렇게 좀 농담을 했는데 저 말 때문에 또 굉장히 말을 많이 낳고 있어요. 네, 유승민 의원의 상가에서는 정말 현재 여권의 어떤 역학 구도를 확연하게 보여줬는데요. 네. 빈소에서도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또 윤상현 의원,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는 친박 핵심 의원이 TK 물갈이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좀 못마땅했던 듯 싶습니다. 네.
자. 친박 퀴즈 죽이면 뭐 다리 몽둥이 뿌라푼다 이러면서 이게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자 정말 농담한 것뿐이다. 네. 해명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불쾌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좀 마련해 봤어요. 동구을 이재만 전 동구청장인데 친박을 자임하고 다녔던 오래전부터 그랬던 분이고 다른 지역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예, 동구 갑도 그렇고요. 동갑에 이제 유성걸 현역 의원이 그 유승민 의원과 아주 가까운 그런 의원인데 네. 여기에 바로 지난 일요일 날 그 사태와 함께 사실상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출마할 것으로 현재 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표적 출마로 볼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친 유승민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류성결 의원과 정종섭 장관 그리고 네. 유승민 의원은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네. 이 정종섭 장관이 동갑의 의사를 밝히면서 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정종섭 장관이 동갑으로 간다면 자신은 동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구 갑도 그렇고요. 서구도 그렇고요. 중구 남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홍보수석으로 모셨고 여성 과학자로서 인연이 비슷하고 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 같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네. 저분들 뭐 모두가 청와대 무슨 그 사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네. 특히나 정종섭 장관의 경우는 네. 현직 그 장관으로서 내 개인 뜻이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사실 비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청와대 의중이 실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그 자의반 타의반 낳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 개인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출마가 개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성걸 의원이 있는 동구 갑으로 가는 게 개인 뜻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 그 동구갑이 아니라 예. 내가 지금 이번에 장관을 그만두고 앞으로의 행보는 네. 내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본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네. 청와대하고 깊은 논의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네. 사실은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난 이제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란 말이 요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쩌면 이것도 박심 마케팅을 활용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자, 중구 남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인선 전 경북 부지사를 만났습니다.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김희국 의원에게,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김희국 의원과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서 부득이 이인선 전 부지사와만 전화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과 인연을요,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지역구인 달성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제가 원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관련된 관심, 그때도 여성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늘 같이 그때는 지역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인연을 설명을 구태여 안 해도 지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고 과학자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오셔가지고 과학산업단지에 디지털을 만들었고 제가 같은 일을 했었고 우리 지역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를 만드는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하겠느냐는 그런 시선들은 많습니다. 네, 이제 부지사직을 그만둔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대통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 말 안 해도 우리 유권자는 다 안다. 대체로 대구에서 치러지는 선거 분위기가 다 그런가 보죠. 대구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네.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열망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특히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비추기를 원하는, 그리고 청와대가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명시적으로 끊지 않는 한 박심인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이른바 박심 마케팅이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상가에서 보면요. 이제 김무성 대표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이 옛날 친박 연대 시절부터 돌아가서 우리끼리 얼마나 고생을 같이 했었던 한 배를 탄 인생, 여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까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래 요래 해가지고 신박이었는데 박 대통령에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 이것도 안 따보여 그러네 진짜. 이 먼저 가면 탈락이다.
저렇게만 사진 딱 찍으면 심박 단합 좀 하셨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려운 일 전혀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우리 새누리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 내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저런 말을 남겼는데 참 저 모습이 더 요즘 상황을 더 극명해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제 빈소를 떠난 김무성 대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정치적 해석들, 뭐 계속 대구 선거를 놓고 수많은 관심이 모아지니까 이런 말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요, 이제 빈소에 있다가 상주로서 오는 손님, 조객을 맞았을 때 딱 직접 빈소까지 가서 맞이한 정치인은 4명뿐이라는데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4사람에게 유승민 상주가 이 일을 최대한 표시했습니다. 네,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조 친박이고, 그리고 이 유수호 전 의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의정 활동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벌써 작년 7월이 됐는데요.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 대신에 네. 서청원 최고위원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 관계. 자, 전당대회 당시로 돌아갔을 때 지지를 했던 그 대표고요. 자, 같이 함께 원내대표를 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네, 보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때 같은 협상 파트너이기도 했고, 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 사퇴 논란에 강하게 시달렸을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지지 의사를 밝혔던 사람입니다. 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당연히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발탁한 네. 그렇습니다. 네, 주군이죠. 2000년에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그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2000년에 발탁해서 사실 정치에 입문시킨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보듬고 가야 한다, 이런 그 강한 희망을 밝혔는 그러한 정치적 일종의 사부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갖 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구로 모아지고 아마 내년 4월까지 반드시 대구에 뭔가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뉴스가 양산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야당이 대구 지역 선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산 때문인데요. 그 영상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선 곡선 전철에 대한 국토부 요구안은 애초에 700억이었지만 기재부는 3배를 늘려 잡았습니다. 부산 곡선 전철 예산 경우에도 애초에 2,900억이었지만 1,000억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대구선 국토 예산도 750억에서 2배 이상 늘어났고, 포항 삼척 철도로 예산도 4,600억에서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7,800억, 약 8,000억이 섹터 정액 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TK 지역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오늘 주장을 한 건데, 대구 지역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다. 물론 이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부안이 그렇다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요, 네. 당초 정부가 요청했던 것보다 대구 경북 지역의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7,800억 원이나 증액됐다. 네. 이거는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TK 중심으로 대통령의 측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총선 선심용 예산을 푸는 거다, 이러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요. 일단 대구의 국선 전철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700억쯤 배정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70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2천억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대구 순환고속도로는 당초에 국토부가 요청했던 것은 750억 원인데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을 모두 합쳐보니까 SOC 예산, TK 지역의 SOC 예산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7,800억 원이 늘어났다는 게 바로 야당이 계산해 놓은 그런 그 수치고요. 반면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1,391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호남의 경우에도 569억 원이 당초
정부가 요청했던 것보다 줄었다는 것이 바로 야당의 문제 지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직 국회 차원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주무부처보다는 기획재정부의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고 TK 지역, 특히 대구에 집중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여당 내 여러 가지 대구 선거 얘기를 짚어봤는데 야당 사정은 지금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간단치 않잖아요. 안철수 의원이요. 자,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대표를 향한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전망을 했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체제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지금 공천 작업에 돌입해서 총선을 치르면 결과가 어떨 거냐는 겁니다.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자,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인데 이렇게 아주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 그만큼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각을 세워왔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꾸렸던 혁신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룰, 여러 가지 그 안, 또 현역 의원의 또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명분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의 자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문재인 대표가 총선을 지휘하고 총선 룰을 짠다고 해서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에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은 공천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일단 안철수 의원도 문 대표를 향해 칼끝을 세웠는데, 자, 어제 광주 출마 가능성이 나왔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요, 문재인 대표의 공공임대주택 이 문제, 재정은 엄청 들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곳곳에서요, 당내 곳곳에서 문재인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